이토 히로부미라는 이름을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오구라 기아치로, 가루베 지온 이런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와 더불어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약탈해간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일제에 약탈된 문화재의 숫자는 그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고 하는데요. 실로 속상한 역사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절 약탈된 문화재의 현실, 그리고 훼손된 문화재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해외 반출되거나 약탈된 문화재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국외 소재 문화재단이라고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재단에 따르면요. 네. 공식적으로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21개국에 18만 2,080점이 해외에 소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42%에 해당하는 약 7만 6,382점이 일본의 소재 중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해외에 소재된 문화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다른 자료에서 보면 그게 공식적인 집계고 개인이나 밝혀지지 않는 것만 따져도 일본에 거의 한 30만 점 이상의 우리 유물이 나 문화재가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자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요. 네. 보면은 일단 우선 국외 소재된 문화재 숫자를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조사가 지금도 아직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소장자의 경우 자기 유물을 꺼내놓고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완벽히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공식적인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들이 국외 품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가 벌써 7, 8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찾기가 힘든가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일단 이때 당시에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아 있어요. 그 도굴, 반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반출되어 있는지 또 누가 했는지 어떤 유물이 나갔는지 이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 이 방송 준비하면서 몽유 도원도가 일본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네. 예. 이 약탈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이 제국주의들이 다른 나라를 침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값진 것들 또는 그 예를 들어 제압한 민족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정신 혼이 담겨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오는 것들이 상예처럼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가져가면 그러한 것들이 어떤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골동으로 이를 취급을 해요.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숨길 수밖에 없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침탈된 이러한 약탈된 문화재들 이런 것들은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도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침략해서 36년 동안을 전국을 해치면서 우리 문화재들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특히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을 빼앗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일본인들의 그런 침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화재들을 아주 어김없이 그들은 가져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물이나 기증 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의 유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것조차도 되게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 잘 알다시피 오구라 컬렉션의 경우 약탈 문화재라고 저희 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구라가 그걸 가지고 가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팔았다. 네. 이랬을 때 그분은 선의의 취득자로 나는 이거를 정당하게 오구라라는 사람한테 산 물건이고 나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워싱턴 스미소니언에 있는 박물관에 기증하겠다. 또는 하버드 세큘러 뮤지엄에 기증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는 기증 문화재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프로비넌스라고 하는데요. 네. 그 문화 소장 이력 이걸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하나 덧붙이면 문화재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그 문화재에 대한 이력, 즉 족보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약탈되는 순간 그 족보는 분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은밀히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유에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을 파악하기란 정말로 지난한 일이죠. 우리 전라북도 지역 문화재 중에도 그런 약탈되거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있습니까? 예, 반출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동경박물관의 오쿠라 컬렉션에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금동 향로가 하나가 있어요. 대좌만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산사 대전 미륵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산사 미륵전에서 공양을 할 때 썼던 향로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죠. 네. 또 우리 지역 문화재 중에 뭐가 약탈되거나 반출됐습니까? 부안에 있는 도요지라는 이 도요지가 뭐냐 하면 톡이나 도자기를 구워내던 가마 유적 터를 말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부안에 여러 곳이 있었는데 1933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 일대 부안 도요지의 입지 환경이나 또 출토물의 종류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출토된 고려 청자 있죠. 이런 우수한 고려 청자나 이런 파편들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총독박물관 공문서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사카 골동품 시장을 한번 이렇게 네.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만한 그 청자 파편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요만한 파편 그 조각 하나가 35만 원인가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게 뭔가 완성품만 이런 거라고 했는데 방금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도요지에 있는 것도 충분히 어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군요. 그것은요. 부안 유천리 하면 13세기에 그 상감청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그 도요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에 새겨져 있는 문양 하나하나가 굉장한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걸 가져다 무엇에 썼느냐면요. 파편이지만 그걸 잘 가공해서 이 버클 있죠. 예. 협띠 이런 데 장신구를 썼다든지 또는 여기 목걸이 있죠. 목걸이 장신구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 이들은 그 파편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부안 유천리에서 생산된 이 상감청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안 유천리 청자 가마에 대해서는 세계문화유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요즘 사실 그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관련해서 네. 65년에 체결됐던 한일 청구권 협정 네. 얘기 맨날 네. 나오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문화재 협정도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별로 많은 문화재를 돌려받지 못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오로지 경제 그리고 빨리 한일 관계를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되게 성급하게 서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베 망언이나 일본의 이 작태를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때 당시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문화재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부만 아주 뭐 이제 서적하고 해서 천 몇 점만 돌려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일 협정이나 문화재 협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워버린 거죠. 사실은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협정 다 해서 이미 우리는 돌려줄 게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느냐라고 하는 적반하장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한일 협정으로 인한 이런 후과입니다. 근데 아까 일본에 우리 문화재가 7만 점 이상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왜 못 돌려받은 거죠? 일단 오구라 컬렉션의 경우를 아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정말 되게 방대한 컬렉션인데 우리나라 고대부터 근대까지 전 지역, 전 역사를 총망라하는 1,100여 점이 넘는 그런 컬렉션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일 협정서에는 오구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가루베 지원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가지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무단으로 약탈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개인 소장품으로 보고 있어요. 즉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려받을 수 없는 점이 있고요. 하지만 그 당시 한일협정 부속서를 보면요. 거기에 이제 개인 소장품이라도 할지라도 이 유물들을 일본 정부가 소장자에게 이 유물들을 기증자에게 돌려주도록 권유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현재 오구라 컬렉션이 대부분이 기증되어서 어디에 소장되어 있냐. 바로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거든요. 네. 이 말은 즉슨 정부 소유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소유니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탈문화재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훼손된 문화재 얘기인데요. 네. 사실 뭐 가까운 예로는 우리 미륵사지 익산의 네. 석탑도 생각이 나는데 일제시대에 훼손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죠. 먼저 일본인들의 생각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도대체 이 조선진이 누굴까? 침략의 합법적인 방법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문화재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첫째, 문화재를 사유한 예가 있어요. 옥구 발산 초등학교에 가면 석등과 석탑이 남아져 있어요. 네. 이것은 일본의 시마단인가요? 하는 그 사람이 완주 고산에 있는 그 복림사에 있는 그 사찰에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것을 자기 정원에 무슨 정원석처럼 갖다 놨단 말이죠. 이런 예에서 보면 이들이 우리를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 또 한 편적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네. 발굴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지금 익산 쌍릉을 발굴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발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판 흔적을 저희가 그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발굴이라 함은 그 유적에 대한 만들어지는 과정과 또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발굴하지 않습니까? 근데 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도구를 하기 위해서 판 거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나온 유물도 다 수습한 게 아니에요. 그 관이 나왔거든요. 아주 중요한 목관이 나왔는데 그 관제들이 우리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버린 것들이 땅속에서 저희들이 수습할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들이 이 사람들이 고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발굴한 게 아니고 침략의 앞잡이로 와가지고 우리 문화재들을 아주 짓밟고 갔구나. 이런 예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원 운봉에 보면 황산 대첩비가 네, 있잖아요.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황산 대첩은 특히 고려말 5학 때 이제 일본 왜고들이 워낙 침략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이제 이성계 그 당시에 장군이죠. 이성계 장군이 이 왜고를 이제 섬멸했죠. 대승을 한 거고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비로 해서 후손들에게 기리게 만들었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 경찰이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비문을 정으로 막 쪼아버리고 심지어는 총까지 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역시 이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를 일본은 어떤 수천 년의 어떤 유산과 어른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왜 모르겠어요. 어떤 문화적 예술적 무슨 자격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낱 그 경찰에 의해서 우리의 그런 유적들이 훼손됐다는 거 보면서 저는 또 이번에 또 큰 분노를 느꼈거든요. 또 대표적 예가 있죠. 우리 김제에 가면 우리나라 대표적 농경유적인 벽골제가 있죠. 네. 네. 벽골제도 저희가 몇 년간 조사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면 가보시면 잘 알아요. 제방 옆에 수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926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간선 수로를 만들면서 그냥 수로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방이 이제 3.3km나 되지 않습니까? 그 제방 반절을 잘라가지고 절개해서 저쪽으로 제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방을 50%를 파괴하고 나서 그 흙을 통해서 저쪽에 이제 반대편 동쪽이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제방을 또 싸서 거기에 수로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했죠. 네. 그러니까 물을 그 수로로 계속 흘려댔으니 거의 100여 년 정도 물을 흘려댔으니 지금 보세요. 이쪽 원제방 쪽으로 물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문화재 훼손이 됐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인들 같았으면
자기네들 문화재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안. 이것은 뻔히 알고서 이 유적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 이제 벽골제와 지금 요즘 일본 사람들은 그 오사카 사야마시에 가면 사야마 이케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예. 일본인들 스스로 벽골제와 사야마 이케는 형제 관계다. 그러면서 벽골제가 형님이다. 여기에서 나온 토목공법, 특히 부역공법 같은 것들을 이 사야마 이케에서 채용했다. 이렇게 요즘 학자들, 일본인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일본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일부러 파괴했다는 건 바로 문화재 파괴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파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알면서 했을 것 같아요. 아까 황산대첩 얘기하는데 우리 요즘도 드라마 보면 이성계 장군이 아지발도 이렇게 사살하는 거 맨날 네. 통쾌한 승리로 나오는데 일본 측에서 얼마나 그 비가 꼴보기 싫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산대첩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런 일본과 관련된 전승비에는 많이 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다고 해서 역사의 진실이 가려지나요? 참. 그 훼손된 문화재는 그럼 이제 뭐 복원하는 작업이 또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예가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리 복원이 완료된 미륵사지 서탑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것도 192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뒤에다가 마구잡이로 이제 돌을 놓고 시멘트로 처발로 놨었죠. 어찌 보면 일제 36년에 우리 질곡만큼이나 우리 등에 짊어졌던 어찌 보면 시멘트 잔재죠. 식민지 잔재가 시멘트로 우리를 억눌렀지만 20여 년에 걸쳐서 우리 기술로 그 시멘트를 말끔하게 제거하고 지금 말끔하게 등장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얼이거든요. 그래서 그 얼을 제대로 우리가 어루만지고 또 다친 것들을 제대로 수리를 하고 치료를 할 때만이 이 민족 정신을 바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좀 한 가지 첨언해서 얘기하면요. 우리 전라북도 문화재 중에 특히 전주에서 보면은 이 전라 가명이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조선시대에 호남의 이 중심지로 우뚝 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은 일제에 의해서 이것이 훼손도 됐어요. 1907년도에 이 전주 부성에 폐성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남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서문 거쳐서 북문 쪽으로 가는 성벽을 도로 낸다고 군산 가는 도로를 넓힌다고 그래서 이 성벽을 폐쇄를 해요. 그거 이제 부셔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 그리고 지금 경기전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전에는 조선 태조의 어진이 있는 조선 정신의 거기가 발상지 아닙니까? 조선의 발상지죠. 근데 그 안에도 역시 자기들의 일본인들의 그 전문 학교를 거기다 수상소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게 폐기가 이루어졌던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가까이 보면 일본인들이 우리 특히 전주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조선의 발상지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운을 억누를까, 없애버릴까, 말살할까 이런데 굉장히 일본인들이 혈안이 됐던 것들도 우리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연구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화재나 유물 이런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 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여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한다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문화재나 유물들을 발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교수님께서도 내내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환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여 얼이라면 그런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는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정신적 가치로 접근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예산을 좀 투여해서 새로 발굴되는 그런 뭐 백제나 가야 문화권까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런 것이 또 우리 전라북도의 또 자부심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렇죠. 되네요. 예. 21세기는 우리가 문화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굴뚝 없는 산업이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릴까. 이것이 바로 역사문화 자산을 이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개발해서 미래를 먹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직접 먹거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문화재 하면 사실 문화재청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정부의 역할 말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서울시나 충청남도의 경우에는요.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반출 문화재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또 충남도 역시 반출 문화재 실태 조사단을 꾸려서 이 조사를 하고 그 환수까지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는 이런 조례나 뭐 정치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 점이 미흡하더라고요. 재단에서 압력을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나 어떤 충청남도 같은 데 조례 만들어서 하는데 저는 되게 이게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상북도 사례가요. 네. 여기가 2011년도에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같이 적극적으로 환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사단법인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본부를 같이 출범시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맨날 조회 같은 것만 만들지 말고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재단법을 만들어서 같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 재단도 지금 충남 실태조사단에 함께 참여해서 이제 부여, 공주, 백제 문화권역, 그다음에 내포 권역까지 함께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재를 조사 발굴, 그다음에 환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북도 같은 문화권이었잖아요. 백제 가야 문화권, 그렇죠. 그 찬란한 문화권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써 주신다면 조금 더 빠르고 이제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방송 보면 도에서 연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사단에 참여해달라고. 네, 오늘 약탈문화재, 훼손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한 줄 총평, 일제 약탈된 문화재, 이제는 땡땡땡 이렇게 한 줄 총평 형식으로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 문제는 여전히 힘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탈자가 스스로 반성해서 자발적으로 돌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일본의 행태로 보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일본 불매운동부터 성공시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환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광복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본으로 약탈된 문화재. 일본에 가 있지만 역시 몸은 아마 일본에 있겠지만 우리 민족의 어리지요. 네, 저는 일본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원상 회복은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이자 21세기 문화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국민이 이제 먹고 살만한 단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재가 사실 정신 문제 또 자존심의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 일본과 한국 정부로부터 들려오기를 또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옥타곤 클로징은 양광모 시인의 다시는 지지 않는다의 일부로 대신할까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비극을 뼈저리게 알고 있느니 우리 다시는 지지 않는다. 외세의 침략을 막지 못한 부끄러움을 뼈아프게 알고 있느니 우리 다시는 지지 않는다. 민족의 명예와 긍지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위해 우리 다시는 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